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교통방송, 지금 제가 이 교통방송 건물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건물 규모가. 그리고 건물도 두 동이나 있습니다. 이 교통방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교통방송 건물 그 건축비가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저 건물, 이 상암동에 이 건물이 꽤 한 20 몇 층 될 겁니다. 꽤 높습니다. 이런 건물, 이런 시설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방송, 과연 교통방송 그러면 어떤 수익을 내가지고 이런 건물을 갖고, 이런 방송 장비를 갖고, 이런 각종 호화로운 시설에서 방송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해왔는데, 아니 자기들이 자칭 독립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립언론? 독립이란 게 뭡니까? 어떤 방송, 제작, 편성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이게 독립이고,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하는 것도 독립이고, 또 외부의 어떤 금전적 압박, 이런 거에서 또 자유로운 거, 이것도 바로 독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교통방송은 자기들의 어떤 그 언론으로서의 권리, 언론으로서의 그런 어떤 밖에다 내세울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어떤 재정적 독립, 이런 어떤 뒤따라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이 교통방송의 임직원, 대표 이하 말단 직원까지 해가지고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교통방송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가 이 교통방송에다가 연간 400억 원 이상의 돈을 갖다가 지원합니다. 제가 400억 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대략 한 370억, 80억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는 연간 한 300억에서 400억, 이게 맞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준 그 법률적 근거가, 법적 근거가 뭐냐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따라서 그 돈을 이 교통방송에다가 주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면 서울시가, 서울시민이 이 교통방송에다가 막대한 그 세금을 갖다가 지원금으로, 출연금으로 줄 필요가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송은 진정한 독립언론이 되는 그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을 갖다가 바로 서울시의회가 지금 시동을 걸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울시의회,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호 조례안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이걸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호 결의안인데 뭐냐면, 이 결의안은 어떤 법적 강제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자기들의 중지를 모아서 뭐 어떤 조치를 갖다가 촉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이거니까, 아니 그 국회에서 언론으로 법 개정을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그냥 자기들이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 자기들의 어떤 뜻을 모아서 이런 걸 낸 거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 서울시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가장 첫 번째 조례안은 바로 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인 그 조례를 갖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이 해당 조례안을 갖다가 내년 7월 1일자로 효력 정지, 폐지를 시켜버리는 그걸 갖다 내용으로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해당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서울시가 TBS 교통방송에다 예산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TBS가 그렇게 바라던 독립언론, 독립방송의 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교통방송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기다려온 그 날이 될 텐데 지금 아주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저런 얘기하고, 또 저렇게 하면 또 이런 얘기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자기들은 계속 어떤 그 편향방송 논란이 계속되는 비판받는 그런 방송을 계속하겠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편향 비판 인사들을 갖다가 계속 섭외를 하고 패널로 출연시키고 진행자로 계속 출연시켜 가면서 고액의 출연료를 줘가면서 시민의 방송, 공영방송을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연간 400억 원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게 꼴배기 싫다고, 저기를 없애버리라고 바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서울시에 과반 이상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이걸 한 겁니다. 교통방송 없애버리라. 교통방송에 돈 주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없애버리라. 지금 이걸 첫 번째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방송 연간 대략 한 5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뭐 연간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는 한 연 5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73%를 갖다가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3%라고 한다면 대략 한 350억, 60억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한 돈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서울시민 한 사람당 또는 서울시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당 연간 아마 이 교통방송 시청료로 한 7,000원인가 8,000원 이 정도 낸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7,000원 8,000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디다가 돈 그렇게 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떤 KBS TV 수신료 이런 거 말고 어떤 매체를 구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7,000원 8,000원씩 낸 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면서 서울 시민 세금으로 제작, 연출, 편성한 프로그램 수준이 저 모양이고 그래서 저 프로그램들이 어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랬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교통방송 어떤 청취율이나 시청률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다뤄져야 할 매체가 아닌데도 항상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장식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지적을 받으니까 항상 기사화되고 보도화되고 항상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체 무슨 근거로 선거 때 무슨 뭐 생태탕?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때도 뭐 했지 않습니까? 왜 선거 때마다 국민의 어떤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대한 시기 때마다 저 교통방송이라는 공영방송, 자칭 공영방송이 이 편향됐다고 비판을 받는 인사들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가짜 뉴스 공장인지 진짜 뉴스 공장인지 뭔 공장인지 하여튼 뭘 막 생산해내면서 국민들 갖다 현혹시키려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런 짓을 해왔느냐 그겁니다. 그게 공영방송의 본분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이 새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송이 연 지출 비용의 70% 이상을 갖다가 시민 세금에 의존해왔다는 거 이게 새삼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영방송이 이런 행태를 벌인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교통방송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거 그러면서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면서도 각종 논란을 일으켜 왔다는 거 또 문제의 발단을 제공하고 가짜뉴스 비스무리한 확인조차 되지 않은 그런 각종 의혹들을 갖다가 먼저 제기를 하고 그랬던 행동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방송입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는 방송에 대해서 굳이 서울시가 왜 4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그 아까운 돈 혈세를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세훈표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어떤 청년들 갖다가 소들을 갖다 키워주는 청년들 교육을 시켜주는 그 다음에 중장년층 취업, 재취업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400억 원이라면 이 예산을 갖다 전부 쏟아 부어도 충분히 가능한 돈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고 서울시한테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갖다가 굳이 이 교통방송에다가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겁니다. 대체 여기다가 그 돈을 쏟아부어서 어떤 효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 기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교통방송을 갖다가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했냐면, 아니 이미 수신료나 TV 방송 뭐 지능기금이나 이런 데서 한마디로 어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준 조세로 한 1,500억씩 연간 받아가는 EBS 교육방송이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서울시가 연간 500원 이상 되는 돈을 또 들여가면서 다른 교육방송을 운영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6월 13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인터뷰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복잡한 제안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교육방송이라고 해서 생긴 오해인데요. 지금 교통방송이 그 기능을 다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죠. 5년 안으로 자율주행이 시작되고 10년 안에는 상용화되는 시대적 변화를 앞둔 지금 교통방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죠. 교통방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방송을 활용해 서울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취업, 창업, 재교육 콘텐츠입니다. 앞으로 교육방송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양과 문화예술, 이거 다 방송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걸 외면한 채 굳이 기능이 쇠퇴한 교통방송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시대착오적이죠. 거기에 우연히 김어준 방송, 이런 식으로 세간의 눈길을 끄는 선정적인 주제가 있어서 오해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또 교통방송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미 서울시 사업소에서 독립재단이 됐잖아요. 독립의 요체가 뭡니까? 매력적인 방송 만들어서 시청률 좋게 하고 광고 수익 올려서 스스로 존립하는 게 독립법인 아닙니까? 그럼 재정도 독립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맡은 이후에 교통방송이 편향됐다, 이런 지적을 누차 받아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마다 교통방송 뭐라 그랬냐? 아, 우리는 상업 광고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 내지는 무슨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오세훈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광고는 자기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가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울시 예산을 계속 받겠다고 하는 건 대체 뭐냐? 한마디로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거 도둑놈 신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요 조직을 갖다가 남기려고 뭐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인터뷰하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있을 데 없는 돈 지출하는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교통방송 뭐 자기들이 뭐 그 방송 이름을 바꾸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이 교통방송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청취율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방송이 왜 혼자 못 살아남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반 의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전체 서울시의 전체 의석 112석 중에 78석인가 76석 정도를 갖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데 거의 뭐 70% 의석의 70%를 갖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겁니다.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통방송에 지원되는 연간 한 400억 원 되는 서울시민의 세금은 그날부로 내년 7월 1일자로 끊긴다. 그날부로 교통방송은 알아서 스스로 생존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통방송의 대표라고 하는 이강택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이제 KBS PD 출신인데 2006년에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정현주 KBS 사장 당시에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 차베스, 이 포퓰리즘의 대명사, 이 차베스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갖다 연출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PD저널에다가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남미의 많은 지성들이 차베스를 비전과 실천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자기 그 방송 프로그램의 그 취지를 갖다가 옹호를 하고 또 차베스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인물입니다. 또 2008년에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이라는 걸 갖다가 또 연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8년 광우병 이강택, 여러분들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는 민노총사나 전국 언론 노조 위원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 세 가지 주요 이력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미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자가 지금 교통방송,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이 교통방송의 지금 대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4일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작년까지는 TBS는 왜 교통 콘텐츠만 얘기하지 다른 거 하느냐고 질타를 많이 하다 갑자기 교통 콘텐츠는 낡은 거 아니냐며 교육으로 개편하라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냥 너네 자체가 이제는 없어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굉장히 당혹스럽다. 저희에 대해 저기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알지만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여러분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육방송으로 전환 이런 거는 지난 지방선거 관행에서 얘기한 거지만 교통방송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교통방송에 서울시민 세금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금지초문입니까? 대체 이강택이라고 하는 이 교통방송의 대표 뭘 하고 다니는 겁니까? 민심 청취 안 합니까? 여론 청취 안 합니까? 이제 와서 무슨 처음 듣는 소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미 예전부터 교통방송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교통방송의 효용이 다했다는 지적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무슨 국민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강택 뭐라 그랬냐면, 명확하다. 그 의미가 명확하다. 시사보도 완전 박탈, 시보 완박이다. 교육방송 하라든지 재단 폐지라든지 일관된 맥락이다. 현대판 분서 갱유라는 표현으로 또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아닙니다. 시사 보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방송을 없애랍니다. 교통방송 너네 알아서 해라. 제발 시민 세금 받아가지 말아라. 이건데 왜 자꾸 본질을 갖다가 흐립니까? 왜 자꾸 본질을 갖다가 왜곡합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또 뭐라 했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이강택이라는 교통방송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걸 시정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김원준의 뉴스 공장을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김원준한테 그렇게 고액의 출연료를 주고 있었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고 있었습니까? 대체 교통방송의 대표라는 사람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지금 이 교통방송이 이 대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임원 몇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주요 인사 몇 명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직 자체가 문제고 이 방송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방송을 계속 놔둬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이 논의를 해야 되지, 무슨 교육방송 이런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인 소속 서울시의원도 약간 순진한 게, 이 폐지 조례안에다가 뭘 해놨냐면, 만약에 교통방송 직원들이 갖다가 서울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으로 이렇게 전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용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의 해놨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방송은 임원 몇 사람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 갈아치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통방송 구성원 중에 상당수는 시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각종 좋은 장비를 써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저 건물에서 저 시설에서 방송이랍시고 그렇게 그런 타이틀을 달고 편하게 지내왔는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방송들을 제작해왔지 않습니까? 이 연출을 해왔지 않습니까? 편향적이라고 하는 비판받는 인사들을 갖다 진행자로 패널로 섭외해가지고 공공연하게 편향적인 발언들을 스스럼없이 해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 환경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임원 몇 사람이 뿐이겠습니까? 저 구성원 중에 상당수가 아마 그런 데 가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문제, 이걸 갖다가 그냥 고용을 보장하겠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가려야 됩니다. 이들의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겁니다. 이런 행태를 보였던 자들을 갖다가 또다시 서울시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아직 아직 이 서울시의 현실, 아직 뭔가 이 현실을 갖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뭔가 순진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엄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옥석을 가려서 저 교통방송 지난 몇 년입니까? 최소 5년, 10년 동안 저 교통방송에서 편향됐다고 비판받는 방송을 제작하는데 가담했던 자들은 다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공정한 기준,
최대한 잡음이 안 나게 하는 그 공정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바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들어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그 실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첫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